안녕하세요. 객실 승무원에 대한 어떤 직급 체계와 커리어 패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뭐 직급 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급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직장과 조금은 틀리게 특수 직종들이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비직이라든가 또 운항 승무직이라든가 객실 승무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별도로 어떤 직급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객실 승무원에 대한 어떤 직급 체계로 구성이 돼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직급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진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급을 했을 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또 세 번째는 그 진급을 할 때 어느 시기에 진급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진급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원, 규모에 대한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승무원의 직급 체계는 한 6단계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인턴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죠.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 승무원으로 정직 전환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볼 때 대리라고 하는 표현을 객실 승무원은 부사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장을 사무장, 차장을 선임사무장, 또 부장을 수석사무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에 대한 명칭 자체가 다른 직종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인턴 승무원으로 들어가서 일반 승무원으로 정직 전환이 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사무장, 사무장, 선임 사무장, 수석 사무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직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어떤 그 하는 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급여가 바뀐다. 그래서 급여가 바뀌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그런 부분이고 약간씩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 직종에 비해서 크게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언제 진급을 하게 되고 또 진급하는 규모가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매년 1월 1일부로 이제 직급이 올라가게 되죠. 12월 정도에 어떤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12월 말에 발표를 하고 1월 1일부로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규모,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보면 항공사마다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민원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위 직급에서 올라갈 때는 조금 많은 인원이 올라가지만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경쟁률은 더 세지죠. 신규 항공사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되지 않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위에 선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갈 때도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위로 올라가더라도 기존의 오래된 항공사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진급을 시킨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평가를 해서 가는 그런 부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근무 연한과 이제 영어 자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 연한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야지만 그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죠. 각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3년에서 한 4년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3, 4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부사무장 어떤 진급을 할 때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각 항공사마다 약간 연한수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 자격이에요. 해당 직급에서 자격을 갖고 있어야지만 대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위한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연한과 영어 자격이 없게 되면 대상자에도 이제 올라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를 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런 진급할 때도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항공사에서는 영어 자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략적으로 대리 진급을 할 때는 한 650회의 어떤 토익 점수가 있어야지만 진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영어 자격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대상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 승무원에 대한 관리에 굉장히 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채용할 때부터 영어 자격을 조금 강화를 해서 뽑는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되게 되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 12월 정도에 평가를 해서 대상자 중에서 내년도에 이제 진급할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 평가는 여러 가지 팩트가 또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기내에서 얼마나 근무를 잘 하는지, 항상 기내 근무를 할 때는 매니저들이 이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점수화 시켜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각을 몇 번을 했다든가 아니면 결근을 했다든가라고 하게 되면 점수를 감점을 뭐 한다든가 어떤 방송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고, 서비스를 하다가 발생된 칭송이라든가 또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평가에 다 반영이 돼서 점수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수화에 따른 순위를 매겨서 그 진급에 대한 그런 인원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직급 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무원들이 이제 어떤 일을 또 하고 승무원들의 어떤 경력 관리 또 경력을 어떤 식으로 항공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커리어 패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